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주한미군 4,500명 감축 보도에 대해서 한미 양국은 즉각 공식 부인했었죠. 하지만 이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라는 이 이야기에 대한 현실화 우려, 지금 실제로 코앞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현지 시간 이틀 전 피트 헤그세그 미 국방장관이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요, 중국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의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 당연히 역할이 바뀐다는 거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가 포함되고요. 재배치는 또 주한미군 감축과 직결되는 얘기가 됩니다. 자,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의 의도가 뭔지, 그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지 제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샹그릴라 회담에서 그 헤그세스 장관이 얘기했던 유럽도 국방비를 GDP의 5%를 올리는데 아시아 국가도 올려야 된다. 특히 그 북한의 위협이 직접적인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국방 예산을 5%를 올려야 되는 거죠. 주한미군을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순환 운영하겠다. 이런 거를 이제 말이 아니라 이제 현실로 하겠죠. 그리고 그동안 뭐 미국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 요구한 게 많이 있잖아요. 이제는 미국이 도와주는 것보다는 한국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요, 이번 헤그세스 장관의 연설 내용에 귀를 잘 기울여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틀 뒤에 출범할 차기 새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숨어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어떤 부분이 숨어 있다는 건지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이란 단어가 나온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그 P8 그 해상 초계기 정비를 호주에서 시키도록 하겠다. 그때 대한민국만 나오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서 미국이 어떻게 뭐 하겠다,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이런 조치를 해주겠다라는 말이 나오려면 새 정부가 미국한테 어떤 제스처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는 이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마디도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의 정책 전환이 북한의 향후 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죠. 국가전략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의 발언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said that these stories are not true, but we believe that the issue is seriously under consideration by the Pentagon and by the uniformed services. North Korea is in a much more confident space given their new relationship with Russia as a result of the war in Ukraine and lots of hard currency, military technology, energy, and other sorts of benefits that are coming from Moscow to North Korea. To focus, Trump administration to focus most of the U.S. military attention on Taiwan. And so this could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the North Koreans feel a little bit more confident than they should be and could lead to miscalculation. 자, 결국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환경은 또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 굉장히 안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발언들이죠. 자, 전문가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주한미군의 전력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꿈꿀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변함없는 동맹의 공고성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최대한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동조해 줬으면 좋겠어라는 것이고, 또 국방비를 적어도 3.5%를 올린다고 하면 지금보다 10몇 조가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난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그 국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첨단 무기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미국 방산 기업들이 만든 무기들을 우리가 도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결국에는 지금 이제 내일 들어서게 되는 새 정부가
앞으로 한미 동맹의 재정립,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대처, 그리고 방위비 증액에 대한 대처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는 북한의 제지까지 굉장히 지금 역할의 중요성이 발등에 불로 떨어졌네요. 네, 지금 그 헥세스가 했던 얘기 중에 그 행간에 읽어보면은 너희들 방위비 높여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럽이 5%까지 높였는데 너희는 채 3%도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방위비를 높이게 되면 뭐가 있겠습니까? 군사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늘지만 그 안에는 미국 주둔 방위비 그 분담금까지도 얘기가 나올 테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군대를 축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미 으름장을 낸 것이고 그것이 지금 트럼프가 계속 보여왔던 협상의 그런 항상 모습이 일단 뭔가를 크게 불러놓고 거기서부터 협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내일 모레 들어설 그 정부에게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미군 감축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역할보다는 한국의 역할,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아마 빌미 삼아서 이런 미국의 좀 더 강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북한이 이것을 어떻게 읽을까 네. 상당히 복잡한데 지금 그 새로 들어서는 정부의 고민이 매우 클 거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행보를 본다면 내일 우리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트럼프는 아마 미국 이익 최우선으로 모든 걸 이끌고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앞으로 미국과의 이 안보 문제, 동맹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건 분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